최근 들어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 만나고 오면 사람들 감정 쓰레기통 되는 것 같아 괜히 피곤한 감정이 들거나 안 좋은 기분을 안고 집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약속이 있으면 자꾸 피하게 되는 경향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공격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솔직히 모임 있어도 취소하고 가족 또는 혼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중년 이후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 친구 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특징 및 돈 안 들이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끝으로 갈수록 중년 이후에 꼭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과도한 의존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또는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 인생에서 혼자 남았을 때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에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의지를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과 달리 자녀들은 본인의 인생을 살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부모님의 부탁이나 집착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결국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가 출가하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지내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경제적인 자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할 때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더 높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예로는 일하는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에 혼자가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에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더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일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노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가수로 데뷔할 수도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하지 못했던 노후에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요가,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예술, 공예, 요리 등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후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제공하며 자신의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 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을 때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과 비교를 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 노출의 빈도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 카페인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를 줄여서 말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올린 맛집, 해외여행, 명품 등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최근에 이런 병은 10대부터 20대 연령대가 전체 우울증 병의 50%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노후에는 본인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나 자식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애는 스스로 대기업에 취업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해요 라고 하면 본인은 좋은 마음에 자랑을 하겠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부모들은 본인 자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을 한 사람도 조금 더 깊은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다른 자녀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노후에 혼자만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고 쉽게 분노를 느끼고 표출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사람 때문에 억울함이나 분함과 같은 감정을 받았으나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어 그것이 정신 및 육체적인 큰 병으로 발전되는 것이 화병입니다. 보통 화병을 앓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 쪽에 근육이 뭉쳐져 있어서 뻐근한 느낌이 들 때 또는 갑자기 고열 증상이 나타나면 화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아마도 화병은 이런 증상보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저도 사람들과의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 하던 중에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란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은 혹시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드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쁘면 그 바빠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짜증을 내면 짜증내고 있음을 알아채고 화가 나면 화내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챔은 바쁨 짜증 화에 물들어 있지 않아 아는 순간 바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작용 자체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직접 해보세요. 몸이든 마음이든 비우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요즘 사회에는 내가 아닌 당신 또는 너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항상 남들 눈치 보기 바쁘며 정작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족 및 지인들이 아닌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나 혼자 잘 지내는 사람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생을 산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 사귀기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나와 멀어질까봐 라는 걱정으로 너무 심하게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비유 맞추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의 포로가 되어 항상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 및 남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에 집중하고 본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정리하시게 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타인에게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에 소홀하게 되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작년까지 한국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나이가 달랐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는 최근까지 만 나이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 빠른 년생이냐 아니냐를 놓고 같은 해에 태어나도 형, 동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왜 우리나라만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는 서열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흉을 볼 때 나이값을 못한다 또는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거냐 등과 같은 나이 이야기가 꼭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50대, 60대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에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행동 또한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등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도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괜히 어떤 말을 했을 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을 먼저 갖고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간혹 몇몇 사람들은 인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만의 삶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좋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때로는 의지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는 인생은 혼자이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대접해 주세요. 그러다 나이 먹어서도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취미 생활은 평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루시안 프리드.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 조영남 씨는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그는 가수라는 직업 이외에도 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일간지 인터뷰에서 미술은 음악과 달리 규칙이나 법칙에서 벗어나 무한히 자유로운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평생을 가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몇 가지 취미 생활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젊을 때는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퇴근 후에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만나서 노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흘러갔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뭐든지 취미 생활로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고 혼자 하려니 자신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은 등산입니다. 등산을 추천해드리는 연령은 40대부터 60대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나이대에서 속하신 분들은 아직 지구력 및 근력이 괜찮아서 몸으로 사용하는 취미 생활을 다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등산은 굳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지 않아도 혼자서 사색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짧은 시간에 성취감과 즐거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기준으로 20분 이내에는 작은 동네 뒷산에서부터 큰 산까지 아주 많은 산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동에도 비용이 들지 않고 옷이나 장비에도 다른 취미 활동에 비해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후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탁구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너무 격학 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스포츠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및 근육 운동에 특화된 스포츠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즐길 수 있으며 격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등산 같은 경우는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보니 실내 활동으로 취미 생활을 찾으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탁구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약 1.5배 많고 폐기능 및 복근 장단지 등 전신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이 넘어오면 상대방 쪽으로 쳐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으로 뇌 및 대뇌피질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 신경계통의 기능에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가 좋은 부분은 각 지역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에 탁구대 및 라켓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운동으로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신을 운동시키며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영은 호흡과 순환기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지역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수영 수업이나 그룹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수영은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수영은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다른 수영객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에 수영을 즐기는 것은 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안전에 주의하면서 꾸준히 수영을 즐기세요. 네 번째, 걷기 운동. 걷기 운동만 잘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통해서 당뇨, 심장벽의 암,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질병에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걷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12분 정도를 걸으면 몸 안의 대사물질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연구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 등을 유발하는 글루탐산염 농도를 약 3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저녁보다는 아침 시간에 걷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음이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것만으로 자유와 편안함 감정을 나에게 주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면 도파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우울증에서 벗어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 인지 능력, 수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를 줄여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 요즘에는 걷기 또는 러닝 동호회가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걷기 운동이나 등산과 달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의 좋은 점은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는 고령의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 복근도 사용하고 팔과 어깨도 사용하기에 많은 부분에 자극을 준다. 자전거 타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걷기나 등산과 달리 운동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기 쉬우며 걷기보다는 더 많은 운동량을 소모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층을 위한 건강 증진 운동으로도 추천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카카오톡을 몇 번을 보낼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몇 시간이나 시청을 할까요? 여섯 번째, 간단한 컴퓨터 또는 SNS 배우기. 2021년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약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애기부터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노후에 컴퓨터와 SNS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SNS를 통해 소통과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SNS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하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와 SNS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강좌나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SNS를 습득하면 미래의 노년층으로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후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